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유전 문제죠. 자, 맨 밑에 봤더니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 아, 비분리도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형질은 하나만 있는데요. 가는 서로 다른 상 염색체에 있는 따로 있네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아, 이거 다인자 문제네요. 그렇구나.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A, B, C, D는 각각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0,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맨 밑에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 3이 태어났습니다. 자녀 3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 3이 지금 뭔가 비분리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봤더니 우선 어머니가 A, B, C, D가 다 있어요. 그죠?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다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는 우선은 대문자가 2개 있는 거니까 니은에서 2는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 1이 지금 이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B, C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염색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서 체세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아빠는 이렇게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다는 건 아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죠. 하나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긴 있는 거고요. 4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하나는 소일 수도 있어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선 보고요. 자, 지금 자녀 1 같은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자녀 1 같은 경우는 A 아니면 D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 D겠죠. 그죠? 그럼 경우의 수가 둘 다 대문자일 수도 있고요. 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일 수도 있냐면 둘 다 소문자일 수도 있어요. 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 아니면 4죠. 대문자 수가. 아니면 하나는 대고 하나는 소일 수도 있는데, 그럼 소니까 이게 엄마랑 대문자 수가 겹쳐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 1 같은 경우는 대거나, 그렇죠? 아니면 소거나가 가능하죠. 엄마는 대소고요.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이거 가지고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자녀 2도 있고 자녀 1도 있고 할 텐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빠가 예를 들어 이거야. 대라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가 3개 있는 친구야. 예를 들면 그럼 엄마가 요거잖아요. 그럼 자녀 1은 소는 나올 수가 없으니 자연적으로 내가 아빠를 이렇게 놓는 순간 자녀 1은 대대여야 돼요. 대대는 가능하죠. 그럼 자녀 1은 4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대문자, 여기가 대문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소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자녀 2 같은 경우는 대소가 있으니까 자녀 2는 뭐가 돼야 되냐면 소가 가능해요. 그쵸? 그럼 1이면 돼요. 제 말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그럼 뭐가 이제 문제점이 되냐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대문자가 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빠가 대소대대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대소소소가 된 거고 1번은 소소소소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소문자, 여기가 소문자, 여기가 대문자, 여기가 대문자가 되죠. 아빠는 대문자가 1개, 엄마는 대문자가 2개,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가 0개.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자녀 2는 대문자가 4개일 수는 없어요. 아빠가 소소니까. 그럼 자녀 2가 대문자가 3개여야 되고 이 친구가 4개여야 되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녀 3이 태어나는 건 아빠의 비분리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아빠는 어쨌든 엄마는 대문자 2개를 주고요. 자녀 3을 태어나게 할 때 엄마는 대문자 2개를 주고요. 대문자 4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소문자 하나를 아빠가 준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를 2개 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분리는 감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와 C가 대립유전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A와 D는 대립유전자는 아니에요. 자녀 1이 있으니까 A와 D는 대립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A와 B 아니면 A와 C일 건데 문제는 뭐냐면 A와 B가 대립유전자면 아빠는 A, B에 스몰 d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 2가 스몰 d가 없다는 게 또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A, B도 대립은 아닙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건 이제 A, C와 그죠? B, D가 대립인 거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C와 대립유전자입니다. 요거는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기억선지는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아빠는 뭐가 됐든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다 있어야죠. 스몰 h나 스몰 t나 어쨌든 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스몰 t는 당연히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는 겁니다.